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 조금 전 끝났죠. 예, 97분간 하고 끝났죠.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만찬을 하게 되겠죠. 아까 만찬 음식도 공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전해져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MOU 등 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까 장관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셨죠? 원화와 위안화의 통화 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고요.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공조 MOU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예, 다음 거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이 정상회담 계기로 MOU 등 7건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같이 다뤄볼게요. 정혜미 대변인, 네. 이게 보니까 원위안 통화 스와퍼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자,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 공조 MOU. 저는 여기에 지금 생각이 좀 가는 게 지금 중국인들이 관련된 어떤 캄보디아의 조직책들. 그래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죽고 고문당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시진핑 주석도 알고 이거와 관련된 MOU를 맺은 것 같아요. 이게 MOU라는 게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사실 양해각서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물음표가 쳐지지만 사실상 MOU라는 그런 이름하에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거나 사실상의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계약에 준해서 거의 이제 그 상호 간의 조약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한 그 대응하기로 한 조직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중국 자본이 그리고 중국이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인들도 범죄에 가담하면서 굉장히 다국적적인 그런 범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 등지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지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피해자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또 그 양태가 원래 했던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한 부분에서 훨씬 더 발전을 해서 이른바 노쇼 예약을 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와인 등을 판매하게 하면서 사실상 금전을 편취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이 범죄가 변모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데는 양국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중 양국의 이 국민들이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이런 협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주 대변인, 요즘에 보면 혐중 시위라고 해서 중국 대사관을 에워싸고 이런 시위들도 있고 또 경주에 가서도 중국의 방문 등등에 반대한다는 시위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조직적인 범죄와 중국 조직들의 관련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 MOU를 좀 체결했으니까 시진핑 주석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 등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중국에 대해 반대하는 정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한 인식을 주기 위한 시그널이었다고 봅니다.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했던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무비자 입국을 지금 완전히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력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문화로 인해서 다툼이나 그리고 어떤 가게를 급습해서 절도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 신호를 주는 이런 워딩은 필요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콜롬비아에서 지금 우리 한국 대학생이 사망한 그 사건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중국인인 것도 아니겠습니까? 캄보디아. 네.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중국인 용의자가 지난 우리 강남에 있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지금 또 쫓는 문제 등등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께서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러한 워딩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은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저렇게 MOU를 체결했다거나 아직 팩트시트가 안 나온 상황에서 저렇게 두 정상 앞에서 양해각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례적이긴 해요. 또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는 뭔가 다른 걸 내놨다, 뭐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용도일까요? 일단 이제 한미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예민한 문제들이 있고 디테일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사실 중국과 지금 한국 간의 이제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정도 이슈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이 북한이 러시아와 더 잘 지내는 것, 또 미국에 대한 견제, 대중 견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뭐 핵 잠수함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중국도 한국과 가까이 지내고 또 한국도 과거에 우리가 가장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 차원에서 저러한 MOU 체결이 나왔다고 보고 한미 관세 협상은 디테일한 이제 협상문이 나오면 또 그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영원 대변인 짧게 부탁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 결과물을 놓고 지금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지 만으로 3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동 팩트시트도 안 나오고 과거 같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나왔을 공동 발표문 또는 공동 기자회견문, 공동 선언문 그 어떤 층위의 공동 발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관세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구체적으로 내리기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